저는 이화여대에서 박사를 하고 미국 NIH에서 포스닥과 연구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 커리어는 식약처에서 18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건강기능식품법 만들 때 제가 과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법률 만드는 일을 많이 하다가 2008년에 학교로 왔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여러 가지 영양학을 공부했는데, 그때에 2008년에 학교에 왔을 때 저의 연구 파트너가 아메이였습니다. 왜냐하면은 학교에 와서 이제 연구 테마를 정하려고 생각을 했더니 비타민, 무기질, 열량 영양소 이거는 너무나 많이 연구가 되어 있고 제 흥미를 못 끌었는데 파이토케미칼, 즉 식물 영양소가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거를 주제로 삼고 있는 데가 아메이잖아요. 그리고 거기 계시는 조양임 사장님이 제 오랜 친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얘기하면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2008년부터 파트너가 돼서 여러 가지 생각도 제가 많이 얻었습니다. 빠르게 글로벌에서 이미 정립된 거를 제가 가지고 왔으니 제가 얼마나 이익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메이에 많이 빚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아주 다행히 교육부, 과학기술부에서 큰 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얼마나 크냐면요. 1년에 100억짜리 무려 10년 연구예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다 가져간 건 아니지만 그 중에 5분의 1을 제가 리드했고 많은 연구비가 저희한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수북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없는 많은 데이터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요즘은 그렇게 많은 데이터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AI 기술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술도 같이 익히게 됐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술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맞춤하게 됐죠. 그래서 저도 오랫동안 영양학을 했지만 영양학이 무척 복잡해요. 식품의 성분이 얼마나 복잡해요? 사람 몸은 또 얼마나 복잡해요? 그래서 이 복잡한 식품하고 복잡한 사람이 만나니까 진짜 복잡해서 누가 뭘 물어봐도 제가 뭘 보지 않고는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제 오랜 숙제는 내가 보지 않고 답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 이게 숙제였는데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아직은 새로운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가 혼자 잘한다고 좋아한다고 될 일은 아니고요. 이렇게 리더님들이 많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랑 같이 생각을 같이 하고 또 저희는 단점이 소비자를 못 봅니다. 그래서 그냥 책상에서만 연구하다 보니까 이 말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리더님들께서 이렇게 쉬운 말로 이렇게 번역해 주시면 저희가 또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흡을 맞춰서 저는 이제 연구를 하고 리더님들께서는 소비자 만나면서 저희한테 피드백 주시고 이렇게 해서 실용적인 학문을 만들고 가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제 이글드림 그룹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저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 리더님들 모시고 그동안의 생각 다시 한번 정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어제는 줌이라서 저 스탑시킬 수 없었지만 오늘 저 여기 하루 종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시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중간에 잘 모르면 손을 이렇게 들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스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 분명히 좋은 도구로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사람의 수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균 60세에 살았는데 지금 평균 81세예요. 저게 평균 나이면 저희는 자리에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 외모도 한번 보세요. 같은 나이가 이렇게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소식이죠. 오래 살고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인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인데, 문제는 이렇게 수명은 있지만 건강하게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건강수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수명을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차이가 있어서 마지막에 남자들은 10년, 여자들은 더 길게 12년, 13년 이렇게를 병석에 누워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렇게 병석에 오래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네, 뭐니 해도 머니가 문제이죠. 근데 그것도 그렇고 신경도 굉장히 많이 써야 되고 시간도 많이 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케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앞으로 뭔가를 바꿔야 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마지막까지 99세까지
팔팔하게 늙어가는 건강 노화를 보는 그림이잖아요. 이렇게 하려면 무슨 비밀이 있을까? 하려면 뭔가 잘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잘 봤더니 기대 수명하고 건강 수명 차이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만성질환이 크게 역할을 한다. 이제 만성질환을 잡아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종류를 한번 보실까요? 만성질환의 종류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혈압에서부터 쭉 이렇게 치매까지 쭉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이런 거를 우리가 살면서 얻는 생활습관병 또는 만성질환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얼마나 많으냐면 65세가 넘으면은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을 다 가지고 있답니다. 80%가. 그리고 이 중에 68%는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복합적이고 다양한 병이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거는 왜 그럴까? 이런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 만성질환이 유전일까? 만성질환도 높은 사람이 높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거를 많이 연구를 하게 됐어요. 보스턴의 보스턴 유니버시티에서 100세가 넘은 장수 노인들을 다 모아놓고 이런 연구를 했어요. 왜 이 사람은 건강하게 늙는지 하는데 그 중에서 쌍둥이를 놓고 이제 환경이 다른데, 그러니까 유전은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환경은 다른 곳에 사는 두 분을 비교해 봤더니 유전 요인이 없진 않아요. 유전 요인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큰 요인은 생활 요인이다. 이렇게 알고져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만큼 차이가 있냐면 유전 기여도는 20%고 그다음에 생활습관 기여도는 80%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결론은 뭡니까? 이제 유전을 생각한다기보다는 생활습관을 잘 고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유전은 생활습관이 뛰어넘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비만을 억제하는 그런 유전자를 막 찾았어요. 근데 실제로 유전자가 하나만 작용하는 게 아니에요. 10개, 20개 작용하고요. 여러 가지가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유전자 하나의 변이를 찾았다고 해서 이 비만을 정복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만약에 여기에 변이가 있으면 비만하게 될 찬스가 높다는 몇 퍼센트를 확률을 맞출 수 있을까요? 5% 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 분석을 하는 거는 의미가 있지만 그것만 의존하면은 너무 안 맞는 거에 우리가 의존하게 되는 거니까 보조도구로서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학자가 아닌 사람들은 궁금하잖아요. 이게 과연 맞는 소리인지. 그러면 역으로 보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작가가, 이분이 작가인데 이 작가가 세계 방방곳곳에 장수촌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잘 사는 사람들이 왜 그런지를 역으로 보는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넷플릭스에 나와서 여러분들 보실 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 한 번씩 보시는 거가 좋을 것 같거든요. 저도 봤어요. 근데 재미도 있는데 이분이 다 돌아다니고 난 다음에 결론을 한번 내려줬어요. 그래서 저렇게 장수촌의 노인들이 활발하게 사는 삶을 가능한 거는 전반적으로 4가지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중에 신체 활동, 건강한 식단, 개인이 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희한테는 큰 희소식이고 그 다음에 앞에 나온 연구 결과하고 지금 거꾸로 보는 이런 연구하고 두 개가 같이 합치된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희망은 이렇습니다. 건강 수명은 관리하는 것을 디자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뭘로 디자인하냐면 요소는 식사, 그다음에 운동과 수면 이런 것으로 관리할 수 있다. 디자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암에 의해서 제공하는 것들이 이 중에 많이 있죠. 영양을 제공하는 것도 있고 운동을 제공하는 것도 있고 수면을 좋게 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컴비네이션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건데요. 이 결과는 이렇게 해석해 보세요. 여기 보시면 20대에서부터 80대까지 쭉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데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특별히 면역, 근골격, 심혈관, 인지, 위장관 이 부분에서 굉장히 손상이 오기가 쉽지요. 그래서 이런 것이 손상이 돼서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관리하면 좋은데요. 여기 보시면은 1번 라인이 있고 2번 라인이 있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퀴즈입니다. 1번이 좋으세요? 2번이 좋으세요?
1번이 좋으시죠? 1번을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은 느리고 건강한 노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2번은 보시는 것처럼 뭔가 잘못돼서 빠르게 아파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렇게 우리가 생활 습관을 관리하면서 치료를 하지 대신에 예방하는 것이 훨씬 더 재밌고 이익적이다라는 것을 그림으로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런 희망을 갖고 있는데요. 이 희망만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이제 진짜 도구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먼저 생각해 본 것이 건강검진입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건강검진을 제공하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찬스죠. 그래서 이거를 잘 사용하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의학적으로는 심혈관계 사망률도 건강검진을 하면 42% 감소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발생률도 18% 감소합니다. 맞는 얘기예요. 이거는 질병의 관점에서 환자를 돌보는 관점에서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이거를 기준치를 가지고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혈당이라고 가정해보세요. 이렇게 밥 먹기 전에 떨어져 있다가 밥을 먹으면 올라갑니다. 몇 분 만에 올라가냐면 15분 만에 올라가요. 그리고 30분 정도에 피크입니다. 그리고 2시간 내에 떨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기저 상태에 있다가 또 밥 먹으면 올라가고 이게 혈당이고요. 혈압 얘기해 볼까요? 혈압도 이렇게 있다가 열받으면 올라갔다가 안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져야 되는 거죠. 항상 이렇게 잘 떨어져야 되죠. 또 뭐가 있어요? 체온도 있고 얼마든지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이렇게 올라가지만 다시 내려올 수 있게 하는 것이 건강함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탄성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 탄성을 잃어버리면 올라가서 내려오지 못하고 계속 올라가는 것입니다. 당뇨 환자들 금방 이해하시죠. 그래서 의사들은 이 기준치를 정해놓고요. 이 기준치에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관리를 심하게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관리를 해서 결과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다시 이렇게 돌이켜보는 것, 그걸 우리가 치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료 체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 체계도 엄청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우리 다 지금 200명 앉아 있는데 저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어디에 해당하냐면 여기에 해당합니다. 대체로 그렇죠? 이렇게 해당하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답을 안 주고 그냥 오케이 났으니 알아서 관리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걱정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누가 더 건강한지도 모르겠고 목표치도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세요. 건강검진을 하고 나면 이런 보고서가 나와요. 멋지죠? 요거 아주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멋진데 어렵습니다. 되게 어렵죠? 최근에는 여기다가 좀 쉽게 하기 위해서 건강 나이라는 것을 턱 집어넣습니다. 나머지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다른 일반 정보입니다.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 보건사회연구원에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사람들이 이 헬스 정보를 놓고 이거를 이해하는 능력이 좋을까라고 했더니 한 30%만 오케이 났고 나머지 3분의 2는 어렵다, 잘 모르겠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건강검진이 매우 중요한 데이터인데 현재 이제로는 건강 사람한테는 도움이 크게 안 된다. 뭔가 다시 만들어져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네. 이것까지 동의 얻어서 저희가 만든 것이 이제 마이 웰니스 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한테 전파하시면서 사업을 시작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과학적 도구이고요. 여러 사람들이 동일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을수록 사업이 쉽다 어렵다 쉬워지는 거죠. 동일한 생각. 그러나 이거를 내가 꼬레비로 알게 되면 늦었다 빨랐다 늦었다죠. 그러니까 새로운 생각은 빠르게 받아주셔야 되고 그 생각이 빠르게 전파될수록 더 쉬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차별화 포인트 3가지 가져왔습니다. 어저께 들으신 분은 힌트가 되실 건데 한번 리뷰해 보세요. 좀 어려워요. 좀 어려운데 저도 열심히 쉽게 가져오려고 했지만 여전히 어렵다는 평입니다. 근데 오늘 그 이글드림의 그 리더님들께서는 분명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중간에
저를 이렇게 스탑시키시고 이 말 잘 모르겠다 또는 이 말 이렇게 풀면 더 좋겠다 힌트 주십시오. 여기서 길게 갈 거고요. 여기서 이해하면 뒤는 쉽습니다. 네, 한번 천천히 가볼게요. 차별화 포인트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보다도 이게 지금 19세 이상의 어른들을 위한 프로그램 아닙니까? 그래서 만성질환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그 포인트인데요. 이게 지금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 분야의 건강이 나빠지면 이런 만성질환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저희는 연구를 어떻게 했냐면 지난 10년 동안에 네덜란드 TNO 팀하고 연구를 많이 했는데 여기가 매우 유명한 그룹이에요. 영양학 쪽에서 실용학문으로 덧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실용학문으로 유명한데 이 사람들이 이 데이터를 다 뜯어봤더니 만성질환에는 뭔가 공통적인 원인이 있더라. 아주 이렇게 훌륭한 생각을 해놨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산화 스트레스가 많거나 대사가 잘 안 되거나 면역이 떨어지거나 만성염증이 있거나 근육이 손실됐을 때 이게 노화의 특징인 거고 이런 것 때문에 만성질환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 사람들의 이제 컨셉이었어요. 생각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공동 연구를 10년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중에서 1등이 뭐냐 골랐습니다. 1등이 뭐냐 2등이 뭐냐 골랐더니 산화와 대사가 1등, 2등이었어요. 그래서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1등, 2등에 대해서 여러 사람의 그 수준을 가르는 그러한 점수를 만들어 보자 하는 것이 저희 숙제였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우선 산화 스트레스 한번 말씀드려 볼 건데요. 우리는 공기 중에서 숨쉬고 살고 있죠. 그래서 공기가 우리 몸속에서 들어와서 여러 가지 열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는 활성산소를 만들어내서 나름대로 자극을 받으면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해서 활성산소가 다 나쁘진 않습니다. 언제까지 좋으냐면 내가 이것을 소구하는 능력이 동일하게 균형됐을 때까지는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면 몸이 대사가 빨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일상에서 햇빛을 많이 받거나 음주, 흡연, 그다음에 과식, 편식 이렇게 좀 정상적인 생활을 안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렇게 되면은 활성산소가 훨씬 많아지고 소구하는 능력은 떨어집니다. 이런 상태를 우리가 산화 스트레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산화 스트레스가 노화의 원인이고 만병의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활성산소가 뭐길래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근데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수많은 세포가 있어요. 수많은 세포가 있는데 이거는 요 막을 만드는 것이 지질이에요. 그리고 요 안에서 많은 단백질을 만들어서 효소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 핵 안에는 유전물질인 DNA가 들어있는데 이 활성산소는 지질, 단백질, DNA를 다 공격합니다. 그러니 세포막이 공격을 하니까 쭈글쭈글해지죠? 이 안에 있는 단백질이 공격을 당하면 자기 기능을 못하고 이렇게 엉뚱한 모습이 되죠. DNA가 손상이 되면 유전 정보가 엉망이 되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 세포는 점점 자기 기능을 잃어지는 것이고 잘못된 세포는 없애버려지거나 그래서 기능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노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이미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노화라서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어요. 산화 스트레스가 높다라는 것은 노화의 가속 페달을 밟았다라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산화 스트레스의 이름을 이렇게 바꿔보았습니다. 그래서 산화 스트레스를 없애다. 그 말은 뭐냐면 노화를 억제시키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가 바꿔보았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네. 최고십니다. 역시. 네, 두 번째 대사 스트레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살이 찌신 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조금 적게 드시고 운동 많이 하시고 하라 그러면 무슨 소리냐고 나는 새 모이만큼밖에 안 먹는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일한 양을 먹어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대사하는 효율이 떨어지니까
에너지가 충분히 사용되지 못하고 자꾸 축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 빨간 것이 대사율이에요. 그래서 이 나이가 성장하면서 굉장히 대사율이 빠르죠. 그래서 얘네들은 많이 먹어도 살이 잘 안 쪄요. 이렇게 하는데 20세 정도의 피크를 이룬 다음에 이 대사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떨어지는데 이게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뚝 떨어지고 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대사는 뭔가 떨어지는 포인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 반해서 만성질환을 한번 봤어요. 다행히 젊어서는 만성질환이 없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올라가는 포인트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봐서는 나름대로 대사 스트레스라는 게 있나 보다 하는 것이고, 이 스트레스를 우리가 없애면 없앨수록 만성질환은 낮출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걸 설명하는 그림이 이렇습니다. 자, 40대가 넘어가면 40% 정도가 비만입니다. 이해가 충분히 되시죠? 이렇게 되는데 비만인 거 외모 저는 이런 비만 좋습니다. 좋잖아요. 그리고 우리 옛날에 이제 이 명화 보면은 이제 미인들이 기준이 배도 이렇게 나오고 좀 통통한 사람들이 미인이었는데 요즘 너무 많은 건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름대로 통통한 건 좋은데 문제는 너무 심하게 살이 찌면 나머지 만성질환에 일으킬 수 있는 찬스가 훨씬 높아지더라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얼마큼 높아지냐면 이 당뇨 같은 경우는 5배, 그 다음에 간질환 같은 것도, 그 다음에 이런 갑상선 암 같은 것도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찬스가 훨씬 높아진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걸 가면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대사 스트레스가 높아진다는 것은 만성질환의 가속 페달을 밟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대사 스트레스란 말도 어렵기 때문에 말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만성질환을 억제한다. 그래서 대사 스트레스를 잘 다스리면 만성질환이 억제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이름을 쉽게 저희가 바꿔봤습니다. 여기까지 문제 없으세요? 네. 네. 대사율이라는 걸 세포의 대사라는 말이 좀 헷갈려 느껴지거든요. 예를 들면 어느 정도의 영양은 세포의 대사에 쓰이고 어느 정도가 넘치면 만성질환, 즉 염증으로 넘어가고 그 관계에 대해서 그쵸.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대사율을 만성질환에 직접 가는 게 어렵다는 건데 사실은 1대1 공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만성질환이 이렇게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점차 내려가는 이렇게 직선식이면은 설명드리기가 쉬워요. 이만큼 나이가 되면 이만큼 떨어지고 이만큼 되고. 근데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름대로 변곡점이 있다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거 지금 평균에 대한 것이지 개인이 아니거든요. 개인은 또 달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냥 대강 얘기할 수밖에 없어서 말이 좀 어려워지는데 한번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대사하는 건 사람이 식품을 먹고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면서 살아갈 때 세포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세포가 에너지가 필요하는데 이것이 나이가 들면서 자꾸 감소한다는 거죠. 에너지 효율이 감소한다는 거죠. 에너지 효율이 감소한다는 거는 우리 몸속에 축적된다 이런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 나이가 들면서 살이 찌는 건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공식을 만들 수는 없지만 이렇게 보시면은 대사율이 떨어져서 이렇게 비만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만성질환 발생이 갑자기 증가할 때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걸 쉽게 하기 위해서 대사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만성질환이 가속 페달을 밟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몇 가지인데요. 두 번째 차별점입니다.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사람마다 그렇다라는 그런 경향을 얘기했는데 이 경향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먹히는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더 안 먹히는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구별해내야 정확하게 우리가
카운셀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외모가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동일한 조건을 주고 산화 스트레스와 대사 스트레스나 이런 걸 측정을 해보면 사람마다 다 반응이 다르다는 것을 보이는 거죠. 백인 백색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스타팅 포인트로 알아야 어느 상태인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상태를 아는 것이 중요해서 이제는 평균치 쓰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편하게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은 일단 평균치부터 구하고 그거를 목표치로 정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평균을 목표치로 하면 안 맞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평균치 대신에 개인 점수를 써야 하는데 개인 점수를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쉬운 일이 아니라서 이거는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이 사람의 여러 가지 반응 지표가 많다는 거죠. 우리 몸속에 있는 반응 지표, 그다음에 뭘 먹었는지 그런 데이터, 무수히 많은 데이터가 모아지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AI를 가지고 규칙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하는데 우리가 과연 이 많은 데이터를 어디서 얻을 것인가? 그럼 다시 건강검진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혈액검사에서 수없이 많은 데이터 나오죠. 그 다음에 생활습관과 체격검사 다 나오죠. 이 건강검진 데이터를 가져오면 이런 빅데이터를 훅 가져올 수 있다는 뜻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부족한 건 저희가 설문지를 만들어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식사를 어떻게 했는지 식사일지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로바이옴하고 식사일지를 하려면 순식간에 안 됩니다. 이거는 분석하는데 몇 주 걸리죠. 식사일지는 할 수 있는데 무척 복잡하고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편리하게 지금 많이 개발 중이거든요. 그런데 건강검진하고 설문지만 하게 되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10분입니다. 그래서 10분이면 되는 거니까 일단 10분 만에 정보를 얻는 거를 저희가 가지고 하는 거를 만들었어요. 편리할 수 있게.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다 집어넣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를 가지고 미리 프리트레이닝 시켰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건강을 구별할 수 있는 지표를 점수를 낼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어 보세요 라고 해서 AI랑 잘 해서 저희가 요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뒤에다가 숨겨 놓는 거예요. 소비자들은 못 보는 거죠. 그러면 소비자들은 자기 정보를 주기만 하면 여러 결과가 쭉 나와서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생활습관을 성형하는데 그런 컨설팅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체계를 만들어놨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다는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저희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연구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식품에 대한 빅데이터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먹었을 때 그런 혈액에 대한 데이터, 마이크로바이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사람들의 생활 습관 있죠. 잠자고 운동하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의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서 이걸 가지고 저희가 미리 프리트레이닝해서 미리 알고리즘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탑재해 놨기 때문에 이게 시작이 된다는 것이고요. 이 기술이 너네 기술이야?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보여드리는 건데 저희가 관련된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특허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은 못 쓰고 우리만 쓴다라는 것이 되어 있는 거고 이 특허는 나오기 전에 이렇게 관련된 연구가 무수히 많이 돼야 특허가 성실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아주 성실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되고 이게 되면은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아까 그 대사 스트레스는 이름을 바꿨죠.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로 바꿨죠. 그다음에 산화 스트레스는 노화 억제 분석 지수로 바꿨죠. 이제 점수가 두 개가 있으면은 X, Y 쪽의 평면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서로 관련된 지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직선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보일 수 있는데 여기 있는 점은 사람은 점수입니다. 저희가 그 국가에서 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가 있는데 그 중에 3만 명을 뽑아서 각각의 저희 점수를 다 내본 결과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미 색깔로 힌트를 좀 드렸어요. 그래서 요 위쪽은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도 좋고, 그다음에 노화 분석 억제 지수도 좋으니까 건강하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요 아래는 이 노화 억제도 잘 안 되고, 그다음에 만성질환 억제도 잘 안 되니까 건강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색깔로 힌트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정보를 집어넣게 되면은 만성질환 억제 지수하고 이게 다 지수가 나오죠. 그럼 이거를 XY 평면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나는 이 정도 건강하구나라는 나의 건강 위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정도인데 나의 건강 위치가 이렇다 그러면 어떻게 판정하실지 이제 금방 쉬우시죠. 그래서 만약에 이 점수만 그냥 있다고 하면 전반적인 데서 건강이 어느 정도다라고 판정하시기가 어려우실까봐 이렇게 위치도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 위치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아주 재미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옆 사람하고 많이 비교해 보세요. 이거를 이제 하게 되면 다들 옆 사람하고 많이 비교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이 지표를 한번 다 이렇게 플러팅을 해보면은 사람마다 다 다른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요 밑에 것도 3만 명 데이터라고 얘기했는데 그 위에 저희가 200명 데이터 다시 한번 얹어봤거든요. 그러면 진짜로 다르게 위치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마다 다른 컨설팅이 개인 맞춤으로 갈 수 있다라는 개념이죠. 그 다음에 이 건강검진은 1년에 한 번 또는 6개월에 한 번 이렇게 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건강검진 지표가 바뀌죠. 바뀌면 건강점수도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건강점수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추적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지금 나의 건강 위치는 서로 다른 걸 비교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매해 년도에 바뀌는 것에 추적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큰 장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또 두 가지가 있어서 또 만들 수 있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두 가지 지수가 있으면은 우리도 건강 나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만 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이 두 가지를 근본으로 해서 건강 나이를 만드는 그런 식을 만들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가운데 여기가 주민등록 나이예요. 주민등록 나이하고 건강 나이가 똑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평균이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1.0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주민등록 나이보다 건강 나이가 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노화가 빨리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1.1보다 높아지겠죠. 이 밑에는 주민등록 나이보다 건강 나이가 더 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느린 노화 나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표는 이 노화 속도를 1.0보다 낮추는 거다.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또 만들어 봤는데요. 요거는 한번 이 그림으로 또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사람들이 태어나서 성장 발달을 잘하고 똑같았어요. 그런 다음에 피크에 이른 다음에 노화를 이르게 되는데, 노화를 이루는 것이 디자인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평균이 만약에 이렇다고 하면 평균보다 빠른 것, 평균보다 느리고서 마지막까지 9988 하는 디자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0.9 미만으로 노화 속도를 늦춰서 이렇게 느리고 건강한 9988 목표치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최근에 이런 거 보셨어요? 그래서 부모보다 빨리 늙는 3040, 그래서 가속 노화 시계 이런 말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청년들, 3040들이 아주 기죽은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게 진짜일까? 라고 해서 저희 데이터도 한번 만들어 봤어요. 했더니 실제로 요거는 3040의 노화 속도고요. 요거는 50대 이상의 노화 속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게 저희도 증명이 된 거죠. 그래서 대세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이제 한동안은 건강 나이를 많이 썼었어요. 저희도 이거 만들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는 건강 나이보다는 시계가 맞는가 아닌가, 노화 속도가 맞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희는 결정을 어떻게 했냐면 건강 나이 대신에 노화 속도를 주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대세를 따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리더님들께서 잘 이끌어주세요. 그래서 노화 속도를 알아야 앞으로 가는 방향성을 알 수 있으니까 더 코칭하기가 좋다. 이런 방향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문제 없으세요? 네, 최고십니다.
자, 이렇게 됐고 마지막 차별점입니다. 첫 번째 차별점은 저희는 만성질환에 집중했다. 두 번째 차별점은 개인에 집중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차별점은 계속 발전한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상태예요. 저희가 마이크로바이옴 식사일지 뺐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몇 가지 확대할 겁니다. 언제? 빠른 시일 내에.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무슨 특징이 있냐면 아까는 건강인을 추천하고 그냥 생활 습관을 이제 제공하는 것만 했는데 이제는 실제로 운동과 식사를 코칭할 수 있는 도구도 만들어집니다. 근데 아직은 여기까지 하기에는 복잡한 일들이 많아서 너무 한 번에 많은 거 드리면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빼고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게 익숙해지면 빠른 시일 내에 다음 걸 해서 완성을 시키도록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마음에 드시죠? 네. 자, 그래서 만약에 지금 보시면은 아까 저희가 지수가 2개라고 하면은 지수 2개 가지고 평면만 만들었는데요. 지수 하나를 집어넣었다 그러면 이렇게 입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소비자들한테 자기의 건강 매출을 보여줄 때 입체적으로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가는 빠른 미래입니다. 희망하건대 올해 안으로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이고요. 잠시 질문 좀 받고 그 다음에 실제로 저희가 만들어진 걸 한번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여기까지가 저희 머릿속의 생각이었어요. 머릿속의 생각인데 이거를 실제로 만드는 도구를 만들려면 모든 데이터를 다 디지털화해야 됩니다. 디지털화해야 되고 이걸 IT로 다 구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저희가 10년을 왔을 때는 오래 걸렸지만 이제부터는 빨리 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한번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신가요? 다음 가도 될까요? 데이터 입력입니다. 데이터 어떻게 입력하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입력은 크게 그러니까 신체 계측, 건강검진, 그다음에 건강 설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 건강 설문은 그냥 물어보는 대로 답하면 되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건강검진 자료를 어떻게 가져오느냐 하는 건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 손에 건강검진 결과가 있으면 그냥 기입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은 지표거든요. 그래서 국가검진하거나 하게 되면 다 프린트된 그 결과지가 나오죠. 그럼 그 프린트된 결과지를 가지고 입력하는 거고 내용은 되게 신장, 체중, 혈압, 혈액검사 이 정도입니다. 내가 뭐 암검사 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그냥 입력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 10분이 걸립니다. 그런데 다음 방법은 해보시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방법은 여기는 직접 입력하기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가져오는 걸 원한다 그러면 가져오기를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편해지냐면 10분에서 5분으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는 인증하기라는 그런 절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간혹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그 방법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도구를 드리면 비전이 높아지겠죠? 네, 그렇게 되기를 참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도구가 있으면 훨씬 나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거를 하시면서 이게 혹시 의학적인 용도라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를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데 이 본사에서도 그 걱정은 엄청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꼭 믿어주실 거는 저희는 질병을 치료하거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또 모든 내용이 건강기능식품 법에 해당하는 그런 규정을 잘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사용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식약처에서 이런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프로젝트를 냈어요. 5년짜리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때 한 5대1의 경쟁이었는데 저희가 잘 수주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식약처하고도 지금 커뮤니케이션도 잘 하고 있어서 이런 방향 잘 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종이에 있으면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종이에 입력하기 싫으면은 가져오기를 한번 해보셔도 돼요. 근데 가져오기를 할 때에는 이미 나의 정보를 가져와도 된다라는 승인 절차가 들어가서 좀 복잡하긴 합니다. 근데 요즘 뭐 연말정산할 때도 이거 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중에 이제 간편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는 걸 저희가 다 집어넣고요. 그래서 여기만 승인만 해주면 1분 내에 되잖아요. 그러면 데이터가 훅 옵니다. 원하는 정보가. 골라서 잘 오기 때문에 그 중에서 내가 뭘 골라야 될지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정보는 오게 됐기 때문에 이거가 되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가지고 오려면은 건강검진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국가에서 하는 건강검진 데이터를 잘 따라온다고 하면 이게 2년마다 하게 돼 있으니까 최소한 2년 전에 2년 전 데이터는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져오셔도 되고 간혹 가다가는 매년 또는 6개월마다 종합검진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 대학병원 자료는 국가검진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거를 연결시키는 방법은 시작할 적에 이런 동의서에 동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대학병원에서 시작하기 전에 이 활용 동의서에 동의하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쭉 동의서만 한다고 하면은 이제 이 병원에서 받은 건강검진 데이터도 국검으로 넘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는 검진 데이터가 없으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보건소 아니면 가까운 이렇게 국검하는 병원 그 다음에 관리협회 이런 데서 가능하거든요. 신청하면 일주일 내로 할 수 있다 그래요. 값도 별로 안 비싸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미리 갖추고 있으면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준비해 주셔야 스타트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데이터 입력이 끝이에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첫 번째 프로그램은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하기 위한 도구를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가장 편리한 거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아까 약속드렸던 점수 다 나옵니다. 이제 금방 이해하시죠? 저 점수가 뭔지. 그런데 저 점수는 68점이면 상대 점수를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떠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나이가 많을수록 점수가 낮아집니다. 이것도 보여드려요. 근데 저분이 만약에 42세라고 하면은 그 동료들의 전체 중에서 나는 몇 등인가 보여드립니다. 그러면 이 나이 또래 중에서 52등이야. 그러면 어느 만큼 경각심을 가지세요. 어느 만큼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지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체를 점수를 줘서 내가 더 운동해야 되겠다. 더 잘 먹어야 되겠다. 서플리먼트 더 먹어야 되겠다. 이런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점수 2개를 합치면 포지션 주는 거. 이해가 충분히 되시죠? 그 다음에 점수 2개를 합치면 건강 속도를 주니까 뭐가 목표라고요? 1.0이 목표가 아닙니다. 1.0보다 작은 숫자가 목표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점수가 이렇게 나오면 내가 왜 이 점수야? 이렇게 궁금해 하셔서 그 점수가 되게 된 이유를 설명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를 빨강, 노랑, 초록으로 주고 이게 나의 위치인데요. 이 중에서 괜찮은 거는 초록인 거죠. 그 다음에 아주 심각한 건 빨강 위치인 거죠. 그냥 주의해야 될 건 노랑 위치라서 한 번에 봐서 내가 왜 이 점수지? 라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약속드린 것처럼 건강 추적기입니다. 점수도 추적이 되고요. 2가지 점수가. 그 다음에 위치도 추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노화 속도도 역시 추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점점 도와주고 있으면 베스트인 거죠. 이렇게 추적이 가능하게 했으니까 이전 거를 가지고서는 상담하시는데 사용하실 수도 있겠죠. 자, 가장 관심이 있으신 솔루션입니다. 우선 건강기능식품 추천인데요. 이게 뭡니까? 우리 몸속이에요. 우리 몸속이 전기 회로도 같이 서로 얽히고 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컨대 공복혈당을 검사해서 얘가 빨간 점수가 나왔어요. 얘만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은 관련된 것이 함께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 이 관련된 부분이 가까운 분야도 있지만 먼 분야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복혈당 하나가 증가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가깝게는 이런 문제, 멀게는 저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한꺼번에 줘야 이게 예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들고 있고요. 이게 이제 식약처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을 인정할 때 이렇게 부위, 신체의 부위에 맞는 것을 인정하고 있죠. 인정하는 방법은 사용하고 있는 바이오마커나 아니면 설문을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에 맞춰서 저희 아까 보였던 네트워크, 인체 네트워크를 이렇게 다시 리어레인지먼트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결과는 저희가 건강 속도와 그에 대한 원인으로 신호등을 만들었습니다. 그쵸? 몇 가지 충분히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러면 자 이제 준비됐습니다. 우리 몸의 네트워크 준비됐고 그 다음에 나의 신호등 준비됐습니다. 이거를 매핑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느 부위가 문제인지가 나오죠. 그럴 때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잘 보이도록 해드립니다. 그래서 빨간 부위는 더 신경 써야 될 부분, 노란 부위는 주의해야 될 부분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십니까? 그 다음에 리더님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뭐고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뭔지 추천해 드릴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분의 상태 다 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 여기서까지만 이 도구에서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리더님들의 스킬인데요. 이거를 그래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ABO 가이드북을 드립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가이드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계속 하시는 분도 업데이트도 필요하시잖아요. 그래서 업데이트도 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소비자한테는 안 드리고 리더님들한테만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이드북을 통해서 추천할 수가 있게 드립니다. 건강기능식품은 홀로 뭔가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죠. 생활습관하고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와 같이 갈 수 있는 도구로 생활습관 성형을 하는 것을 저희가 또 드립니다. 이제 이건 충분히 이해되셨죠? 여기가 더 건강하고 여기가 더 덜 건강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를 한번 잘라가지고 사람들의 이런 지표들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는 어떤 부분에, 요 윗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지표들이 빨강이 없죠. 그 다음에 요 아랫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지표에 초록이 없죠.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뭔가 성형을 시작하려면 구분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A, B, C 구분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저희 점수나 노화 속도에 잘 맞는가 보기 위해서 검증을 해보았습니다. 어떻죠? A, B, C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이 다 보이시죠? 그래서 A는 이 억제 지수가 높고 노화 속도는 느리고 C는 반대고 하는 것이 잘 보일 수가 있어서 사용하면 되겠다 결심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결심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또 10년을 추적하는 그런 코호트 데이터도 가지고 있는데요. 남자하고 여자가 달라요. 그래서 이 남자의 ABC 유형을 한번 산출한 다음에 색깔을 칠해봤어요. 그러면 동일하게 40세를 한번 검토해 볼까요? 여기 40세가 남자 40세가 있고 여자 40세가 있는데 남자 40세는 무척 어려운 나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C형이 엄청 많죠. 반대로 여자는 40세가 C형이 없고 A형이 엄청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왕성하게 억제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자는 이 건강의 면에서는 굉장히 이런 은총을 받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폐경이 됐어요. 그러면 역전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역전되는 거랑 마찬가지로 건강도 역전이 돼서 남자들의 건강이 이렇게 나빠지는 거는 여기서 굉장히 가파랐는데 이제 완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자들은 완화됐었는데 굉장히 가파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변화가 돼서 여기 40대 사람들을 10년 후에 어떻게 되는가 추정을 한번 해봤더니 일단 C로 간 다음에는 회복하기가 좀 어려운 게 보여요. 남자도 여자도.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A였지만 C로 가는 일도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생활습관 성형은 필요하다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작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소비자들의 데이터를 다 받아봐서 나의 위치를 결과로 하게 되면은 뭐 이런 게 당연히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ABC 유형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점수가 이러고 전체는 B형입니다. 특별히 생활습관 중에서 6가지를 드리는데 이 중에 나쁜 건 뭐고 좋은 건 뭡니다 라는 것을 저희가 명확히 드리면 이걸 가지고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부족한 게 있죠. 그럼 어떻게 먹고 어떻게 운동하지 코칭이 없는 거죠.
이건 언제 드린다 그랬죠? 곧 나중에. 왜 그렇게 늦는다 그랬죠? 왜냐하면 시기 스카너 데이터를 하는 게 입력하는 게 무척 어려워서 그걸 초기에 같이 넣으면 아무도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흥미를 이끌고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이 걸리는 작업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이렇게 시기가 변동되는 거랑 마찬가지로 마이크로바이옴도 매일 바뀌잖아요. 그래서 지금 검사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연동할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더 다른 코칭을 드릴 건데 아직은 초기라서 아주 쉬운 것부터 10분 내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이렇게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 리더님들께서 여러 소비자들을 만나실 거잖아요. 그러면 소비자들한테 건강검진 데이터 만들어라. 그러면 이런 좋은 걸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가져와서 건강검진 데이터를 넣게 되면은 순식간에 모두 다 나옵니다. 어디까지 나오냐면은 이렇게 해서 요까지 다 나옵니다. 요까지 나오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에 이분들이 리포트를 다운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리포트를 가져오라 한 다음에 리포트를 보시면서 우리 리더님께서 이해하신 바들을 설명해 드리면 되는 거죠. 그럼 훨씬 수월해지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관련 제품하고 솔루션을 전달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서 이제 드디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협력 체계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ABO님들께서 생각하신 리더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기반에 지금 저희가 가지고 드리는 이런 로그미에 이런 도구를 쑥 집어넣게 되면은 굉장히 빠르고 신뢰가 갈 수 있게 이제 시작하실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전달이 어렵지 않도록 ABO 가이드북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ABO 가이드북에는 이렇게 3가지 정도로 구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리의 중요성, 리포트를 읽는 방법, 그 다음에 솔루션에 대한 지침 등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는 일반적인 제가 서문에서 얘기했던 거, 서두에서 얘기했던 중요성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거, 그 다음에 우리 프로그램의 차별성 이런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리포트가 많이 나오면 여기에 대한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만 잘 이해하셔도 충분히 설명하실 수 있도록 되고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잘 들어가게 되면 충분히 좋은 솔루션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잘 만들었고요. 1차가 잘 되도록 2024년도 저희 열심히 노력할 거고요. 이들이 리더님들께서도 같이 해주시면 저희가 더 신이 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